야, 그거 들었어? 우리 총리 바뀐대. 헉, 진짜? 응, 남자 총리가 될 수도 있대. 어? 내가 태어나서 본 총리는 메르켈 총리밖에 없는데? 오늘도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국제뉴스 쉽게 설명해드릴 윤기은 기자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던 사람이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 독일이 9월 총선을 치르면서 16년 동안 총리로 있었던 메르켈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를 짚어보는 기사를 쓰려고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의외로 미스테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고 그동안 메르켈 총리가 걸어온 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신기록을 많이 세웠습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역대 최연소 총리 취임, 독일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 16년 재임 총리, 최초의 동독 출신이자 과학자 출신 총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발생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독일이 우리나라처럼 반으로 갈라졌을 때 동독은 사회주의, 서독은 자본주의였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사회주의 진영인 동독 출신이었는데요. 근데 보수 정당이자 기독교를 믿는 기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르켈 총리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가면 알게 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원래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거든요. 메르켈 총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셨던 부친이 가족들을 몽땅 데리고 목회 활동을 하겠다고 동독 브란덴부르크로 이사를 갑니다. 메르켈의 부모님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킨다고 생각을 했대요. 부모님은 집에서 어린 메르켈과 함께 사회 현상을 두고 토론을 하는 훈련을 시켜요. 덕분에 합리적인 건 받아들이고 비논리적인 생각에는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기르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메르켈 총리가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도 비슷해요. 진실은 쉽게 왜곡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메르켈 총리는 동독에서 사회주의 성향과는 반대되는 정당의 컴퓨터 관리자로 취직을 하고요. 그 정당에 가입도 합니다. 그러다 동독 마지막 총리의 눈에 띄어서 그의 대변인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그렇게 메르켈 총리는 정치에 입문하게 되죠.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메르켈이 속해 있던 정당이 지금의 기독교 민주당이랑 합쳐지면서 메르켈 총리 역시 기민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헬무트 콜 총리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여성청소년부 장관, 환경부 장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16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서 최장기간 자리를 지켰는데요. 러시아 푸틴이나 이탈리아 무솔리니처럼 지도자 자리에 오래 있는 분들 보면 헌법을 바꾸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를 안 하든지 온갖 수단을 이용해서 자리를 지키거든요. 그런데 메르켈 총리는 아닙니다. 2005년 11월 총리가 된 이후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지도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오랜 기간 독일 국민의 지지를 얻었을까요? 우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잘 극복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시리아 난민 사태, 코로나19 대유행까지.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당연히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죠. 메르켈 총리는 기업의 돈을 대량 빌려줬습니다.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은행으로 뛰어들었거든요. 메르켈 총리는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대처로 독일 GDP는 감소했지만 대량 실업 사태는 막을 수 있었어요. 연타로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생겨요. 그리스 정부의 재정 적자로 생긴 문제인데요. 그리스 정부가 시민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생긴 문제가 유럽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때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에 돈 빌려주겠다. 대신에 지출은 좀 줄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독일은 당시에 유럽국 중에서는 그나마 돈을 좀 은행에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유로존 위기를 벗어났죠. 2015년엔 시리아 난민 사태가 발생했었죠. 메르켈 총리는 유럽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난민을 받아들여요. 이때 한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독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물론 독일 내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때문에 극우당이 득세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독일이 난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 셈이 됩니다. 메르켈 총리의 임기 말 생긴 위기, 여러분 다들 짐작이 가시죠? 바로 코로나19 대유행 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발빠르게 초기 대응에 나섰어요. 이때 EU 정상들을 일일이 설득해가면서 대규모의 EU 기금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경쟁 정당인 3인당의 정책도 받아들였어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탈원전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최저임금도 법으로 정하고요. 모병제로 바꾸자는 야당의 정책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포용성 있는 정치를 해온 덕에 독일어로 엄마라는 뜻을 가진 무티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7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문점. 이 사람은 외교에서 도대체 어느 편일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미국과 유럽 중심의 한 편이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한 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도 친하고 중국과도 친하고 그리고 러시아와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잘 들여다보면 똑똑한 선택인데요. 국방을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라는 점에서도 미국과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경제 분야에서는 점차 중국과 손을 잡고 있어요.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올린 이후에 친중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중국 수출 금액이 어마어마하고요. 이미 중국에 독일 기업 수천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또 천연가스 연결 사업을 위해 러시아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르켈 총리도 과오는 있어요. 우선 메르켈하다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좀 우유부단하다라는 평가를 얻었어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메르켈 총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메르켈 총리에 대한 TMI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포즈 본 적 있으신가요? 메르켈 총리를 대표하는 포즈인데요. 이게 유명해져서 마름모 손 모양을 모은 짤도 있고요. 메르켈은 균형 잡기 좋다라는 이유로 이 포즈를 선호한다고 해요. 어떠신가요?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셨나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아래 링크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메르켈 이야기를 더 짧고 재밌게 보시려면 암호명 370의 틱톡 채널로 들어와 주세요.